반갑습니다. 독일계 MLM 회사에서 건강식품 유통하고 있는 김승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사업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시 계셔요? 우리 사장님 아까 우리 인사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뭐 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듣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권계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아라. 관념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보러 한 20분에서 30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진솔하게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산 정상을 지금 봤잖아요. 권경희 사장님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름다운 산 정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늘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있는데 늘 듣는 데서 멈추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이 산이야, 아름다운 산 정상을 봤으면은 이게 등산해 보셨죠? 네. 이 산길 따라 올라가면 돼요. 등산로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아름다운 산 정상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 정상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산길 따라 가다가 보니 여기 이렇게 가면 지름길 같은데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길을 가다가 뱀한테 물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강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뭐냐면은 이게 성공의 8단계라는 거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성공의 8단계.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왜 중요할까?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식사는 매일 하시죠? 네. 귀찮아. 어쩔 때는 아침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서 또 점심 먹으려면 귀찮아 막, 그죠? 그래도 먹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숨 쉬는 것도 계속 반복하잖아. 왜 그럴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왜 성공의 8단계에서 왜 첫 번째 꿈이 왜 나오느냐. 세상에 모든 것들은 의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권경희 사장님이 첫 번째 시간에 그동안에 우리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너무나 기특하더라고요. 너무나 기특해. 왜 기특하냐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특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버신 사장님도 계시겠지만은 나름대로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교육을 받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직장 생활은 저에게는 그냥 결혼하기 위한 도구였고, 대학 졸업해서 넥타이 매고 이렇게 출근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하잖아요. 누가 그런 직장도 없는 사람한테 딸을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직장을 들어간 이유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아요, 사장님들.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고3 때 공부 안 해서 대학을 못 가면은 리어과라고 있었어요. 옛날 리어과 아시죠? 리어과에다가 배추를 하나 사줄 테니 그거를 팔아서 미천 삼아서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라. 그래서 저는 배추 장사하기 싫어서 1년을 공부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1년을 공부해서 제가 경기대학교 무역학과를 들어갔는데 우리 고3 때 담임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얘는 이 성적에서 1년을 공부해서 그때는 학력고사였다. 학력고사. 네. 이 정도의 그 점수를 올렸으면 승준이는 1년 재수시키면 적어도 성대는 간다. 적어도. 얘가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떠한 것에 최선을 다하면요 그 과정을 또 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하고 싶지가 않아. 정말 밤새도록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면 막 눈이 막 따갑잖아요. 바늘을 막 찌르는 것 같이. 그러한 고통을 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무역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또 공부를 왜 해야 될지 몰라서 다른 거에 빠져서 있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돈 벌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도 그냥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네. 평점이 3.5가 안 되기가 참 어려워요. 3점 넘기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네, 3점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굉장히 유수한 음반사에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공부했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왜 PM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PM을 갖다가 PM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그거보다도 좀 더 원론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 계신 젊은 사장님들 여기 미인이시고 젊은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를 알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번다? 그거는요 평생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는요 그냥 학교 나와서 월급 생활을 하면서 그 월급을 받아서 저금을 하면은 그 노후에 그냥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네. 그 책이 이웃집 백만장자예요. 옛날 책이 이웃집의 백만장자.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양적 완화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양적 완화 들어보셨죠? 여기 지점장님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분은 우리은행 지점장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을 잘 하시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양적 완화가 뭔지 아세요? 들어는 봤는데 양적 완화. 이해되는 양적 완화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사장님 아세요? 양적 완화. 잘 모릅니다. 네.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언제냐면은 1971년 8월 15일 이전에는 있잖아요. 미국에서 $1를 찍어내려면은 $1만큼의 금을 보관을 해야 됐어요. 금을 보관했어요. 그래서 $1 만치의 금이 미국에 있었어. 중앙은행에. 그런데 이 1971년 8월 15일 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
아시죠? 닉슨 대통령 들어봤죠? 닉슨이 선언을 해요. 닉슨 독트린. 이걸 갖다가 근본위 제도라고 해요. 근본위 제도. 닉슨 독트린을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금하고 달러하고 1대1로 안 할래. 금 없어도 우리는 달러를 찍어낼래. 여러분들 로버트 기요사키 책 많이 읽으셨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책 많이 읽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맨날 하는 얘기야. 그때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뭐야?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종이동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실험을 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있어. 미국이 그걸 갖다가 잃어버린 30년을 보면서 공부를 한 거야. 아,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돈을 조금씩 그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찍어냈더니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네. 이거를 안 거야, 미국에서. 실제로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서 봤어. 조금씩 찍어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왕창 찍어낸 거예요. 그때 처음 양적 완화라는 그 단어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해결이 됐잖아. 그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쓰는 돈은 그냥 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예전 책부터 계속 은을 사서 모으라고 했어요. 은을 사서 모으라고. 금을 사서 모으라고. 실질적인 자산을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인 자산. 그래서 요즘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사상 최고의 금값을 치고 있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화폐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PM에서 주 수입을 벌어들이시는 분들 말고는 다른 분들은 다른 데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을 매개체로 해서 수입을 얻고 계신 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생 소장용으로 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 만약에 사장님이 아이를 가져서 저도 이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가진 상태로 감옥에 들어갔어. 그 감옥에서 그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그 감옥이라는 제한되고 구속된 장소에서 성장을 한다면 그 아이한테는 그 감옥이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거기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게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똑같은 대한민국 해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기본권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사는 이 세상과 기본권 아래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 느끼는 자유는 다른 거죠.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살고 있지만은 저마다 모두 다른 차원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권기회 사장님이 아까 뭐 돈이 이만큼 있을 때 느껴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욕구를 가지셔야 돼요. 욕구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5년 동안 거의 파산 상태로 지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 데가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자리에 와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15년 동안이나 내가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간직하고 꾸준히 노력했다는 그 지속성에 대해서 내가 엊그저께 깨달은 거야. 아, 잘했구나.
잘했구나. 그래서 그 소르보 회장님께서도 NC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을 얘기했죠. 우리 모두는요,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꿈을 가져야 된다. 정말 돈은 많은데 시간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 동생이 부자예요. 제 동생이 돈을 잘 벌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보면 부자인 거야. 그냥 건물주에 건물에서 따박따박 임대료 많이 나오고 자기가 하는 사업 소득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간의 자유가 없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한때 PM에 와서 자기도 IMM 되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젊은 애가 잘생긴 우리 페이리가 여기 앉아서 강의를 몇 달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IMM은 못 갔지만 그래도 지 아빠는 IMM 갔어. 근데 얘는 IMM은 못 갔어. 근데 얘가 그 자리에 이 자리에 PM 강의장에 앉아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족 라운딩을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빠는 18월 내내 전화를 받아. 평일날 가면 18월 내내 전화를 받아요. 근데 큰아빠는 전화가 안 와. 정말로. 그걸 보고 아빠 저런 게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른 거다. 또 하나, 이 PM의 가치는 시간의 자유뿐이 아니에요. 정말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져요. 제가 예전에 줌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것처럼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풍요, 거기에 정신적 자유까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리스크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정말 유능한 이 직원이 나에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얘가 나가서 똑같은 거 차리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노하우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왜? 얘가 나보다 잘 되면은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데 안 가르쳐줘요. 근데 PM, 우리 이낙연 사장님이 겁나게 잘 되면 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완전 대수받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파트너들이 너무 잘해서 흉내내도 안 돼, 리더십도 안 돼.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효진 사장님이 지금 이 강의를 한다. 그 이낙연 사장님이 잘 되면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겁나게 좋은 거야. 6레벨도 받고 리더십도 받고. 네. 나중에 리더십은 못 받게 돼요. 왜? 똑같이 다 시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의 가치는 그렇다. 이 사업의 가치는 그렇다. 그래서 사장님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지금 벌고 있는 그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맨날 얘기하는 부자 아빠가 로버트 기요사키와 로버트 기요사키 친구한테 하는 말이 뭐냐, 돈으로부터 뭐라고 그래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가르친 일이 뭐냐면은 돈을 받지 않고 일을 시켜요. 9살짜리 애들한테.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해? 악덕 기업주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갖다 줘. 욕망과 두려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일을 하는 이유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으로부터 내가 돈을 가졌을 때의 욕망,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있다는 그 욕망. 또 하나 두려움. 두려움은 내가
돈이 없었을 때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에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사실 그 정확한 비유라고는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현실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고 한 달 한 달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돈으로부터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15년 동안 느껴봐요. 정말 힘들었어. 정말 힘들어. 예. 네. 근데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은 뭐 제가 생각할 땐 그 책이 뭐 담았다는 건 아니고 그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화폐에 대한 자산의 가치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PM 사업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얼마만큼 일하고 얼마만큼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저께 인스타를 보면서 인스타에 어떤 제 또래 어떤 남자분이 기사, 택배 기사, 그 다음에 뭐 조금 나가서 뭐 탁송 기사로 탁송 기사에서 조금 더 나가서 법인에 소속돼가지고 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물도 되게 좋고 인스타를 이렇게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프로필을 봤어.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 기사를 모집하더라고. 이거 하면은 우리 나이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올해 60인데 60에 할 게 없어. 저기 뭐 대리기사 아니면은 경비원도 잘 안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겁나게 부자인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정말 부자예요. 그 친구가 메일유업에서 대학 졸업하고 메일유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명퇴당하고 지금 무슨 일 하냐면은 아산병원에서 주차 요원 하거든요. 네. 주차 그거예요. 주차 이렇게 주차 관리해요. 걔의 걱정은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도대체 이걸 갖다가 상속세를 어떻게 내는지가 지금 고민인 거야. 걔는 그 고민을 한 10몇 년째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아니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걸 얘기를 좀 해야 돼. 나는 우리나라는 50억이 넘으면은 이 50억에 대해서 세율을 50%를 매겨요. 그러면 5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은 25억을 갖다가 아버지 죽은 날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내는 거 맞죠? 6개월 안에 신고하고 상속을 내야 돼. 얼마를? 25억을. 공제보하고 해도 적어도 막 20억은 있어야 될 거야. 캐시로.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리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우리 해강으로 부르고 우리 사장님들은 좀 이 의식이 좀 깨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깨면 안 돼. 배를 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상속세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부자들의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의미예요. 그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 말에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2025년이고요. 한국은요 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이 상속세가 어떠한 의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라겐나 아세요? 라겐나? 그 기업 기가 막힌 기업 아시죠? 라겐나. 네. 얼마나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임금을 지불하면서 기업을 꾸려나갔겠어요. 맞죠? 네. 손톱깎이 하면 전 세계에서 최고가 뭔지 아세요? 37이에요. 37. 이거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한국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이 회사를 갖다가 이 회사를 사모펀드에 팔아버려요.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기업의 경영권을
아들한테 자식한테 주려면요 10%가 또 붙어. 그래서 60%의 세금을 내야 돼. 기업이 상속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펀드에 팔고 돈 챙겨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에 남아있던 종업원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좀 깨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의식이 깨어나면서부터 부자로부터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돈이 없으면은요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요. 근로장려금. 메시지가 왔는데 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을 자격은 있는데 왜 안 받았겠어요? 쪽팔려서. 내가 이런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야. 그래서 안 받았어.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의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산은 무엇이고 부채는 무엇인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산은요. 내 주머니 속에 돈을 넣어주는 게 자산이에요. 부채는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게 부채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현실 점검서부터 막 해봐야 돼요. 집에 가서 내 자산은 뭐가 있고 내 부채는 얼마나 되고. 근데 그걸 갖다 종이에다 쓰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를 내서 그거를 다 쓴 다음에 그래야지 진단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PM에서 만들어지는 이 소득은 여러분들 다 뭐라고 그래요? 자산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산소득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왜 자산소득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통찰하고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있잖아요. 산수, 수학적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인생이 풀려나간다? 여기다 파산돼 있어야 돼요. 다 파산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파산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파산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가치 없는 종이돈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나의 소득이 더 빨리 오른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일반 봉급생활자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임금 상승률을 갖고 있는 월급생활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PM은 아까 뭘로 한다고 그래요? 팀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 내가 요만큼만 했는데 여기서 한 것도 내 거, 밑에서 한 것도 내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M 사업의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개념도 아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정결하게 목욕제기 하시고 정말 생각해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우리 추석날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권교회 국장님을 되게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아주 그냥 껌뻑 죽어요. 왜냐? 손이 커. 음식하면 이따만씩 해가지고 그냥 내 동생들, 자기 동생들, 우리 처갓집, 우리 어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다 나눠주고 그래서 사람이 크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죠.
근데 맨날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는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엊그저께 오셔갖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통 사람이 평생을 이루어도 이루지 못할 것을 그 몇 년 안에 그걸 싹 다 이뤘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생은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펼쳐지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이 와요. 어떤 순간이 오냐? 폭풍우 속에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비를 어떻게 맞아요? 엄청나게 흠뻑 맞겠죠? 돈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와요. 돈은 그렇게 오는데 그럼 그 돈은 누구한테 오느냐? 나한테 올 거라는 것을 정말 뼛속 피 한 방울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꽃들 사이에 나비가 춤을 추니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 누구 사주인 줄 아세요? 제 사주예요. 제 사주예요. 네. 꽃들 사이에 나비가 춤을 추니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 와, 사주 기가 막히죠. 네. 얼마 주고 본 사주인 줄 아세요? 네.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86 컴퓨터가 처음 나왔어요. 그게 사주 프로그램이 있었어. 생년 월일이면 사주가 이렇게 나와. 근데 쭉 있는데 별로 좋은 게 없어. 근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외웠죠. 썼죠. 그리고 내 팔자는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내가 늘 암시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 그렇게 풀리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장사한 게 화장품 매장 장사했잖아요. 네. 돈 잘 벌었어요. 그때 구루무 장사해가지고. 네. 다 여자 상대. PM도 여자 상대. 네. 그렇게 여러분들의 꿈을 설정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믿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강제적으로 막 믿는 거잖아. 난 잘 될 거야 하면서 막 믿는 거잖아. 아는 것은 믿음보다 한 단계 위에 거야. 나는 어차피 잘 되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면 이것은 그렇게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가 않구나. 양자물리학 다 아시잖아요. 양자물리학에서 이 텅 빈 우주에 전자가 이렇게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근데 전자와 전자 사이는 텅 비어 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더블 이펙트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관심을 갖는 거에 따라서 이 입자가 파동으로 변하든지 파동이 입자로 변하는 그 더블 이펙트 실험이 뭐예요? 관찰자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파동이 됐다 입자가 됐다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물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그 아원자 전자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래? 이 바라보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이게 변형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저는 그 더블 이펙트 실험을 딱 보고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인생은 내 삶은 내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가슴이 막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PM 안에서 정확히 그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부탁이에요. 드림 리스트 쓰세요. 드림 리스트를 쓰세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오픈카 타고 싶었는데 오픈카 탔잖아요. 그 20몇 년 전에 20몇 년 전이야? 10몇 년 전이야? 그 BMW 그 세단 타고 싶었는데 타고 다니잖아요. 이제 우리
권경희 사장님이 제일 타고 싶었던 차 BMW X5 지금은 X7 타고 다니잖아요. 그때 설정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다. 이 천연계, 자연계를 제외한 산과 바다와 강과 하늘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한 번은 머릿속에서 한 번 창조되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생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매직도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한 번 처음에 만들어졌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생산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인생도 똑같다. 인생도 우리가 앞으로 3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5년 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눈에 보이는 생산물로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이 앞으로 3년 뒤에 포르쉐 911 뚜껑 딱 열고 소리도 겁나 있고 뚜껑 딱 열고 머리 딱 날리니까 이거 보재기 딱 쓰고 스카프라고 그러죠. 보재기 딱 쓰고 선글라스 검은 거 하나 딱 쓰고 그리고 쓱 가면 어때요? 좋아요? 좋음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사장님 포르쉐 진짜 잘 어울린다. 사장님은 빨간색 포르쉐로 가. 립스틱 빨간색이 포르쉐 검은색 안 타도 돼. BMW로 그냥 카보너스 받고 하나 또 사. 한번 그 악셀에다 딱 밟았더니 난 타봤거든. 우리 앞집 사는 아줌마 그거 타고 가려고. 괜찮겠죠? 사장님은 꿈이 뭐예요? 변호사님 꿈이 없어. 엉가지마. 인간이고 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야? 딱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별똥별이 딱 떨어지기 전에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안 지루하죠? 네. 지루해요.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책에서 읽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무슨 귀신 시다리 까부는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뭐 천장강대 이모 시인이라 사람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인물을 줄 때는 악이 책임하고 사람의 몸을 뭐 힘들게 하고 녹이 강물하고 근육을 다 잘라내고 근데 마침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거 읽을 때 뭐라고 그래? 어휴 참 귀신 시나리 까먹고 있네. 안 되더라 이 새끼야.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보일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 이 세상에는 보배로운 비가 온갖 보배로운 비가 바깥에 막 철철철철 넘쳐나는. 그렇게 많대. 근데 각자의 그릇만큼 가져간대. 안 와닿잖아요. 안 와닿잖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때 운에 불과하다. 버티고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 주역이 나오는데 그런 말 안 와닿잖아.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이라는 거죠. 다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믿으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마음을 얼마만큼 간직하느냐.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그냥 3일만 간직하고 냄비같이 끝낼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3개월은 버티고 알맹은 가보던지 아니면
그 마음을 3년을 간직하는 거예요. 3년. 정말 피해내서 3년. 그 절절한 마음을 3년만 간직하고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하면요. 다 저보다 다 잘 될 수 있어요. 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0년 간직하면 어때요? 30년. 소르브 회장님 같이 되는 거야. 정말이에요, 사장님들. 소르브 회장님, 그리고 큰 부자들, 큰 성공자들, 그 사람들의 업적도 위대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한결같은 마음을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간직을 했었나.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노하우 알려드릴까요? 네. 하실래요? 네. 하실래요? 네. 네.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어느 정도로 쉽느냐? 너무 쉬워서 안 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제 방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시면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방에 수십 년 동안 써온 제 목표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써온 제 써머리 노트들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 종일 처박혀서 하지 말고 하루에 20분만 하세요. 정말로. 제가 우리 쓰기동맹이라고 해서 제가 내 목표 15분씩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수십 년대 해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 방에 제가 손으로 써놓은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와서 다 놀래요. 어떻게 이 많은 걸 이렇게 다 썼냐고. 하루 종일 처박혀서 그것만 썼을까요? 아니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20분, 30분 쓴 거예요. 내가 책 본 거 썸머리 조금 하고 내 꿈 매일 적고 그게 시간이 쌓이니까 그만큼의 양이 된 거야. 그만큼의 양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양질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적으로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성질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장님들. 임계점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은요, 저는 내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걸겠습니까? 하시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저는 그게 늘 고민이었는데 책 읽다보니까 얼라이팅 때도 그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써도 다 못 쓰는 그 돈을 벌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이 힘들고 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할까? 그 원인은 뭘까? 그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하나, 생각의 차이다. 생각의 차이. 성공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절대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생각의 차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딱 돌려먹으면 여러분들의 꿈은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성공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정말 큰 매력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일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오토시에 풀세트 막 이렇게 해서 라인을 키우고 아이를 가기 위해서 VP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잠깐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으로 되살아나는가? 가치 있는 삶,
진정 남을 성공시키는 성공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메시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